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 차량의 시승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K9 차량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여러분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출발에 앞서서 카탈로그 먼저 간단하게 보고 출발하는 저희 유카의 전통 알고 계시죠?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다 바뀌었습니다. 기아의 모든 차량의 로고가 드디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고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아차에서는 참 로고만 바꾸면 차 예쁘겠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모닝부터 시작해서 모닝, KS3 레이,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모하비, 모하비는 안 바뀌었죠. 모하비는 이제 그 독자의 분란이니까. 에 이어서 K9까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네, 번호판이 이제 3833이죠. 3833 무슨 뜻이냐면 3800cc랑 3300cc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K9과 G90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플래그십 세단이죠. 3.8 자연 흡기 엔진과 그 다음에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에스코트 그린이라는 컬러입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크레도스나 이런 녹색 계열의 차량들이 좀 많이 발매가 되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유행이 좀 싹 사그라들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유행은 순환하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기아에서 녹색을 아주 예쁘게 재해석한 색상의 차량들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코트 그린은 여태까지 기아 차량에서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최초 적용된 색상의 차량이고요. 그린 색상 요즘에 스포티지에도 적용됐죠. 정글우드 그린 적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KA 차량에서도 적용이 되었죠. KA 같은 경우에는 딥포레스트 그린의 색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녹색이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후면 테일게이트의 모습인데요. 이제 크롬으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모습이 아주 미려합니다. 실물 차량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또 가운데 여기 테일게이트 부분에 이제 면발광 램프가 끝까지 이어진 모습, 그리고 사륜구동을 이 뒤에 4X라고 표기한 부분도 아주 좋네요. 예전에는 그냥 뭐 4WD 아니면 AWD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되었고요. 먼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면은 일반 도로에 있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 도로 위를 영상을 촬영해 갖고 그 영상 바탕화면 위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기아 플래그십 세단인 K9 차량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에어컨 켜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냥 창문 내려줘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음성 명령어가 다소 딱딱하고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냥 좀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 뒷일에 열선 좀 켜줘, 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형으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필기 통합 컨트롤러, 외제차에는 좀 있는 기능인데 사실 한글 필기 인식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국내 이용자들한테는 좀 불편했는데요. 기아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된 통합 필기 컨트롤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아에서 최초로 적용을 한 차량이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인식해서 나의 개인적인 프로필이나 뭐 의자의 모양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편리한 기능은 바로 이런 기능 같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아 커넥티드 유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도 시동을 거는 것까지 됐거든요. 문을 열고 시동 거는 거, 미리 에어컨 켜놓는 거, 이런 것까지는 됐는데, 켜놓은 상태에서 내가 접근해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에 탑승하고 30초 이내에
지문 인식을 마치면은 그 상태에서 키 없이도 주행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거추장스럽고 키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클러스터, 즉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무선 업데이트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 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 계기판 디자인 아주 멋진 거 개발했어요, 기아가. 그러면 계기판 디자인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기능이 됐다는 건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만큼 패치 버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서비스 센터를 가지 않고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6000rpm에서 315마력을 나타냅니다.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370마력입니다. 6000rpm 똑같은 rpm에서 약 55마력을 더 나타내네요. 그죠? 55마력 정도 더 높은 출력인데요. 그러면 토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5000rpm에서 40.5 토크. 그리고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4500rpm에서 52 토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토크나 이제 마력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이 cc는 낮아도 더 큰 출력을 나타내고 자동차세도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연비 부분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8 자연흡기가 9kg, 그 다음에 3.3이 오히려 c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8.7kg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제원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3.3 터보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흡기만에 가질 수 있는 정숙성이라든지 이질감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은 결코 인위적으로 이제 공기의 압축비를 늘려서 폭발을 증대시키는 터보 엔진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제어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안전 관련 기능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당연히 요새 드라이브 와이즈의 최신 차량들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점점 더 고급 차량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의 화소수가 증대되고 이름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센서들의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기능 중에 하나는 기존 차량에도 앞에서 보행자나 차가 멈추거나 교차로에서 차가 오면 교차로 대항차 기능, 정차 기능, 그 접근차, 측방 접근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안전해진다는 거죠. 고급차를 타는데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유지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더 그런 비용들을 써서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안전 관련 기능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기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평행 주차까지도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평행 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되고 내리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출차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각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앞쪽으로 미리 빼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탑승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것만 딱 보면은 평행 주차도 출차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행 주차 출차 불가능합니다. 평행 주차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핸들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여기 밑에다가 별표 해놓고 써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색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이제 대형 차량답게 플래그십 세단답게 가장 많이 팔릴 차량은 ABP 오로라 블랙 펄 색상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형차답지 않게 색상의 선택폭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무려 7가지 색상이나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마르샬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처음 이제 K9이 적용될 때 신규 컬러로 들어왔던 거고,
디크로마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팅어 차량에 적용되었던 색상의 차량이죠. 그리고 판테라 메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에스코트 그린이 K9에만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색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칼라 TFT LCD인데 사실 12.3인치 칼라 TFT LCD 뭐 K5에도 들어가고 K8에도 들어가고 K9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디자인이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중간급시랑 어떻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랑 계기판 디자인이 똑같냐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고요. 실내 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색상은 총 4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드 그레인도 바뀌니까 대형 세단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실내 색상 선택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고 모던하면서도 가장 중간 느낌을 주는 블랙 인테리어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 브라운 인테리어, 약간 제가 실제로 보니까 약간 카라멜 색깔 같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는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프 그레이 인테리어. 네, 요거는 약간 이제 어두운 색인데 검정색은 아니고 검정색과 이제 베이지 톤의 한 중간 정도? 그거보다는 좀 진한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거 실물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면은 저는 토프 그레이, 그리고 샌들 브라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차량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우리 K5, 소렌토, 네, 그리고 카니발, 네, 이런 차량들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자, 차량 크기입니다. 차량 크기는 먼저 전자 차량의 길이 제일 중요하죠. 5.14m입니다. 우리 K8 차량 같은 경우에도 5017mm인데 거기에 비해서 더 상급 차량이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아이러닉하게도 G80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즈가 5m가 넘지 않습니다. 4995거든요. 4995. 네, G80보다는 훨씬 더 큰 차량이고요. G9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준입니다. 네,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5m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5m 20c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 6cm 정도 작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차 길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휠이랑 휠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를 우리가 축거라고 하는데, 이 축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내 공간의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m, 3.1m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G80 같은 경우는 실내 길이가 3010입니다. 3010mm라서 길이 차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무려 9cm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 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K9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이제 5,800만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개별 스위트 인하를 적용을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려 106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5,694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여기다가 또 옵션 또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기본적인 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다른 등급의 차량을 구입했으면은 내비게이션도 옵션으로 넣어야 될 거고, 드라이브와이즈라고 안전 관련 옵션도 추가로 넣어야 될 거고, LED 등이려면은 스타일도 넣어야 될 거고, 이리저리 옵션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양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번 주요 차량의 정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측방 접근차, 대항차 정보,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어백은 9개가 무릎 에어백까지 모두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18인치 휠에 LED 등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옵션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 앞좌석 뒷자리 열선 기본이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기본입니다. 버튼 신동 스마트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 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레버, 이렇게 변속기가 이렇게 예전 망치 모양이 아니라 이게 돌리는 방식의 변속기 레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 여기 있는 거 제가 뭐 한 100가지도 넘으니까 요거를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진 못하겠는데, 고급 사양인 만큼 기본적으로 윈드실드, 그러니까 유리들도 이중접합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 모델만 하셔도 뭐 옵션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욕심 나누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제부터 사치성 옵션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격대는 좀 더 올라갑니다. 사실 고객님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6,361만 원이고요. 가장 좋은 모델은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가격은 7,927만 원. 오늘 우리가 이 차량 시승해 보실 거예요. 이 차량 시승해 보실 거고, 옵션은 베스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여기까지가 다 기본입니다. 옵션으로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만 넣은 겁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선루프. 네, 요거 옵션 2개 들어간 빌트인께만 빠진 풀 옵션 차량에 시승을 해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시승, 재밌는 시승 할 수 있도록 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시죠.